절키우제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10월 2일입니다. 어제가 추석이었고요. 다들 흐뭇하고 보람된 추석을 보냈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모든 것이 예년과 다르게 힘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잘 보내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문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는요, 제가 추석날 바로 전날 요 위에다가 후원 계좌를 올려놓고요. 사실 그것을 올리면서 저도 반신반의하고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힘든 걸 좀 덜어보자,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제가 판단이 좀 흐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려놓고 한 2시간 지나다 보니까 제 계좌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통보가 오거든요. 입금이 되면 예상외로 심야에 이렇게 입금이 들어오고요. 처음 이렇게 후원을 받고는 처음엔 기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또 저 자신도 제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봐주고 진심으로 도움을 받구나 하시는 분이 이제 계셨다 하는 거, 그것 하나만도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요, 문자가 딸랑딸랑 올 때마다 아침에 차례상을 지내는데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이가 들수록 이게 베풀어야 되는데 대단치 않은 영상 하나 올려놓고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한테 이거 부담도 드리고 돈을 요구한다는 게 서서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제가 어제 성묘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속초로 강릉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다 보니까 피곤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니, 이건 내가 못할 짓을 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이래서는 안 될 것을 요구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를 믿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주신 그 자금은 제가 이 영상 제작하는데 일부는 또 매년 이렇게 한다고 지나간 과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도서 구입에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길고양이들 밥 주는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긴 장마통에 제가 늦은 시간에 고양이 밥 주러 가면요, 늘 쫓아와서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장난치고 따라오고 집에까지 따라오는 거, 중간에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게 이 장마가 끝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약도 넣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은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놓고 안 놓고 따라오려고 했던 애들, 그래도 한두 녀석이라도 데리고 왔으면, 지금도 잘 살고 있을 텐데, 마음이 아파요. 또 냉정하게, 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옷 따라오는 걸 거절했던 저도 힘들고요, 마음이. 그래서, 또 새로 태어나는 애들, 기회가 된다면은, 장소도 마련하고, 좀,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싶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성원에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 또한, 좀 더 용기를 갖고,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부터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은요, 늘 끝에 왔을 때 참 아까운 아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대학에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온다는 게 늘 안타까웠고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들한테는 이상한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끝에 와서 봤을 때 이러지 말았으면 진짜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날개를 달고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 텐데, 그렇지 못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상담 오시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또 냉정한 제 얘기만 전달했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제 얘기대로 아이들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나라는 잘하는 세대들이 이끌어가죠.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이 잘하는 세대들은 참 어려워요. 많은 짐을 지고 갈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작은 기술이지만 그 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거의 중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함정에 빠지는데요. 이건 중학교 과정이요, 고등학교 과정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본적인 학력을 제대로 못 갖춰가지고 중학교에 온 애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겠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또 많은 선행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은 진짜 속된 말로 껌값이 돼버려요. 그런데 끝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 그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노골적으로 중학교 때 생겼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있지만요, 이게 다 부모님들 과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이 그런 과욕을 부릴 때, 자신감으로 과욕을 부릴 때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제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고 경험이 없으시니까 내 아이 잘한다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 그 끝이 벼랑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좀비들처럼 앞으로 갑니다. 제가 오죽 안타까우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그런 정보들이 주변에서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평범하게 내실 있게 잘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또 뭐 영재학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저도 대학에서 화학과를 나왔지만요. 저도 공부 좀 하려고 꽤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화학, 생화학 쪽 들어가면 만만치는 않아요. 분자생물학이라든가. 근데 이 영재학교 가면 거의 대학교 화학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허망한 자신감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학년이 되었을 때 주변 다른 과목에서 와르르 무너지면은 아이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공부를 해서 미리미리 선행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는 걸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큰아이가 속된 말로 잘 나가요. 그럼 밑에 물론 두 아이가 다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큰아이는 잘하고 밑에는 좀 못하고. 형이 그러니까 동생은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동생은 엄청난 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거의 수능 준비가 완비됐다 할 정도까지 가요. 거의 한 과목에 한 과목. 이럴 땐 다른 과목은 이미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목은요, 결국은 수능에서도 무너지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때 수학평시대에 가서 고등학생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끝에 가면 결국 수능인데 수능을 잘 보기 위한 탄탄한 다지기 훈련을 시켰을 때는 그 입에 거품을 물어요. 난리가 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뭐 이런 걸 다 시키냐고. 근데 그것을 다 맞고도 다 답을 맞추고도 그런 얘기 한다면 전 할 말 없어요.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단계의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와락와락 틀리면서도 그것을 또 기가 막히게 실수로 틀렸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까짓 거 틀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 아는 거 틀렸구나. 이런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을 못해요. 그리고 고3에 가서 수능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무너진 거를 왜 틀렸나 보면은 다 능히 풀 수 있는 거 틀렸죠. 얘는 뭐해요? 바로 재수합니다. 그리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계산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라 이런 영상이 있었죠. 지금 고3이나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저는 이걸 권하고 싶지만요. 이거 하라면 거품을 물어요. 제가 거기서 뭐 이론적으로 몰라서 틀릴까봐 이거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자, 삼수생이 이걸 했을 때 열 몇 개씩 틀려요. 그제서 내가 왜 삼수를 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이게 밑에 저 아래로 가서 잘 보면요.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뭐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이를 꼼꼼하고 탄탄하게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그것이 기초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말까지 아이는 시험을 한 번도 못 보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극히 드물지만 시험도 보고요.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이건 일반적인 그런 학교는 아니고요. 이제 좀 되시는 분들이 보내는 학교는 그런 걸 거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시험을 한 번도 안 치고 중학교 가더라. 그래서 예전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니까 성적표가 나오고 이런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눈치를 채고 대비를 시켜주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모든 분들은 일단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 내일 미루다 보면 아이가 1학년,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멘붕이 오죠.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망가진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도 이제 고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러지만요, 또 제대로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중학교 2학년들이 그래요. 자기는 중학교 문제 반타작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다른 애들은 다 미적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게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또 많은 부모님들은 또 그 아이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미적을 배우면은 함수나 도형의 방정식은 자연히 알게 될 거다. 그런 문제 안 틀리게 될 거다. 이런 진짜 자기 과거를 한 번도 돌이켜보지 않고 그 말을 또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점점 망가지고, 능력이 있는 애들이 망가질수록 애들은 투덜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불만이고, 나는 안 그런데 세상이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나는 뒤집을 거야 이러면서 내 실력을 올려줄 유명한 선생, 내가 한 번 봐서 싹 다 해결되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찾게 되죠. 아이는 점점 수렁으로 빠집니다. 점점.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진짜 이 과목 잘한다 이러면요, 순간적으로 애는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게 됩니다. 그것만. 그렇지만 대학은 한 과목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할 때,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오답을 내지 않는 능력을 키웠을 때, 그럴 때 좋은 대학을 가죠. 이것이 거의 99%가 형성되는 곳이 중학과정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내 아이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전 과목을 고르게 다져간 아이가 수능에서 오답을 안 냅니다. 저는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수학 과정을요, 중학교 3학년들이 배운다면 2주면 돼요. 2주. 중학교 3년 동안의 모든 수학 과정을 중3이 배운다면 딱 2달이면 돼요. 그런데 그 2주면 배울 것을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2달에 배울 종합과정을 3년 동안 수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부한다는 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라는 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은 잊어버리면서도 싸그리 잊어버리면 채로 배우면 되는데, 항상 잠재의식에서 확실히 아는 것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들면은 이거 아는 거야, 그거 아는 거지, 이러면서 커다란 방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흐려진다는 것을 계산 안 해요. 자, 제가 상담받은 부모들 중에는, 자, 중학교 1학년이 이미 수능을 봤을 때 영어를 2개 틀렸다. 수학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진도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참 들을 때 꼭 해드리고 싶지만은 다들 신나 있는 데다가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면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자, 중1 때 이미 수학이 끝났다,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중1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어리거든요. 진짜 고사리 같아요. 얘가 수능을 보려면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수학을 뭘 해요? 석사과정 할 건가? 5년 동안 얘는 수학 하나 끌고 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아는 것 같고요.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건 부모님들이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중1 때 이미 맞췄으니까 고3이 됐을 때는 만점에다 플러스 100 더 주나? 교육이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제가 특목고를 흉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이 제 영상에, 전에 영상에 보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특목고에 갈 수 있는 실력을 쌓고 지원만 하면 합격이에요. 자, 그런 아이를 특목고에 안 보낼 부모가 있을까요? 이랬을 때 아마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것보다 안 보내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300명이라고 그러면 한 학년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입학 시작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마 우리 애가 들어가서 꼴찌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설마 우리 애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100등 이하로 밀려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죠. 그걸 상상해도 하고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 학교 가면 우리 대학 올바로 못 갑니다. 이렇게 잘하는 내 아이가 그 학교 가서 대학 못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서열은 매겨지게 돼 있죠. 1등이 있는가 하면은 300등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봐야 될 얘기죠. 이거는요, 부모 자기 자신 인생이 걸린 게 아니에요.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겁니다. 부모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흔들리지 말고요. 아이가 잘하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남들 아이보다 잘하는 게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것이 많이 두렵고 그래서요. 우리 아이 잘할 때 단 한 번도 우리 아이 공부 잘해 이런 소리 못 해봤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조용히 자기 할 거 하고 잘하다가 이렇게 또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헤맬 때 다 바쳐서 끄집어내고 이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못되면요. 결국 살다 보면 눈 감을 날이 있잖아요. 눈 감을 날이 있죠. 그래도 눈 감으면서도 자식 걱정이 있다면 그건 잘 사는 인생이 아니죠. 눈 못 감죠.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너무 그런 것 같아서 한 2년 전에 저는 이거 하면서 동창회를 못 가봤어요. 오라고 해도 있는지 없는지. 저놈은 동창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망했든가 뭐 약간 이상하든가. 그 외에는 다 가잖아요. 그죠? 있었더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야. 나 알아? 그래, 너 알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자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더니, 결국, 애들은, 뭐 그냥 잘 있어. 둘이야. 뭐 이랬더니까, 그제서 이제 그러는 거야. 나도 뭐, 아이가 지금 둘인데, 이 나이까지 돈 벌어야 돼. 왜? 큰 놈이 뭐 프랑스로 유학 가고 또 작은 놈은 뭐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래서 뭐 애들 학비 대주려면 지금도 벌어야 돼. 그래? 잘하는구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 애들은 우리 애 큰애는 지금 고시 2번 패스했고 작은 애는 고시 하나 패스하고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알았어.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전화할게. 끊더라고요. 그 고시가 큰애는 검정고시를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의사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작은 애도 대입 검정고시를 했으니까 걔도 고시 패스한 거죠.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어쨌거나 자랑은 못 해봤지만 고시 패스했다 하니까 다들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했나 봐.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제대로 찔러준 거죠. 쓸데없이. 제가 왜 그랬나 그러면요. 주변에서 보면은 국내 대학을 못 가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애들이 죄송합니다. 그 아닌 경우도 많겠죠. 잘 못 가면 외국으로 나가는 애들이 많더라. 그럼 속으로 그래요. 한글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국내에서 영어도 점수 못 받아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가서 뭘 어쩌자고. 그때 좀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요. 중학교 때는 정말 조심조심 다지고 또 다지고 그리고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세요. 2과목에 집중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적어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회, 과학 골고루 지식을 쌓아야지 아이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지내게 됩니다.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꼼꼼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쉬는 날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다 보니까요. 그 후원금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또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내일도 쉬고
아마 모레까지 쉬시는 날 좀 우리 아이들 잘 살펴가지고요.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뭔데 그렇게 건방지게 남의 자식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어쩔 수 없죠. 뭐 제 경험에 의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되겠죠. 자,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